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지난 7월 12일에 발표된 미국 CPI 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처음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11월에도 인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이틀간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였고 빅테크들은 주가 등락이 심한 것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기업, 배당을 잘 지급하는 기업 등은 상승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지만 향후 금리 인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만큼 미리미리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서서 SK텔레콤과 KT는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국내 대표 통신 3사 중 남은 기업인 LG유플러스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종속회사로는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유플러스의 시가총액은 4조 3천억 원이고 통신 3사 중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95위에 위치하고 있고 고배당 기업답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52주 최고 주가는 1750원이고 최저 주가는 9510원입니다. 최고 주가 대비 약 8%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저 주가 대비 약 4%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와 SK텔레콤의 주가는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KT도 잠깐 높은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고 LG유플러스는 지지부진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 움직임은 통신 3사 중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LG유플러스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LG유플러스의 주주환원 정책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별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은 최소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중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유플러스의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5년 동안 꾸준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고 점진적인 배당금 상향과 더불어 배당 수익률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SK텔레콤은 5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SK텔레콤은 과거부터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KT는 2024년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중간 배당금만 지급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앞으로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며 지금보다 더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G유플러스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24%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45%입니다. SK텔레콤의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6.4%이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배당 수익률도 SK텔레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LG유플러스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면 2020년 대비 매출액은 3.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10%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51%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비용 등의 효율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무형자산 손상차손 등의 기저효과에 의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실적을 보면 2021년 대비 영업이익은 10% 이상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600억 원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안정적인 통신사업을 영위하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2021년 발생했던 기저효과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2022년 대비 영업이익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사업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 보니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유플러스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2023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적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5%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으로 인한 비용 반영과 새로운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B2B 기업 인프라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AICC, 스마트 모빌리티 등 새로운 사업을 포함한 솔루션 사업의 성장과 IDC 사업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며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5G 가입자는 증가하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차세대 전산망과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른 무선 기지국 구축 그리고 평촌 IDC 2센터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전체적인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배당금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2025년부터는 다시 실적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IDC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2,4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25.7%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주주이익 환원 규모를 보며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는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초장기적인 투자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하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비용 증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통신 3사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SK텔레콤은 3%가량 상승했고 KT는 8%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LG유플러스는 유일하게 4%가량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주가 움직임을 보였기에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신규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다른 통신기업들과 마찬가지로 AI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AI 인프라만큼은 다른 경쟁업체와 비교해도 기술 경쟁력이 우위를 보이는 분야라고 자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를 통신장비, AICC, 로봇, 모빌리티 등 자체 사업에 도입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비용 증가 이슈로 인해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2025년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향후 IDC 사업에서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6.5%를 넘기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지만 앞으로의 성장세는 다를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LG유플러스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